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좁쌀 여드름밖에 없어. 첫 번째로 클렌저 바꾸는 거. 약산성 클렌저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 약산성 클렌저 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약산성 클렌저도 쓰시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약 알칼리성 필러래.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관리실에 있는 거 가지고 왔거든요. 병원에서 써요. 왜냐면 시카나 병풀 추출물은 웬만한 분들, 피부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얘는 아마 안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 근데 요철이 누가 요철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철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굵고.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제가 묘사를 할 때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 조명, 핀 조명 이런 데서 거울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비추면서 여기 우둘두둘한 거 뭐지?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요철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 요철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병원에 안 오고 저는 요철을 제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병원에 안 오고 집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1번 좁쌀 여드름. 물론 화농성 여드름도 있지만 우리는 화농성 여드름을 보고 요철이라고 하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우리 여드름이 났다, 큰 게 왕건이가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좁쌀 여드름은 어떻게 보면 빨갛지도 않고 그냥 하얀데 우둘두둘하게 피부에 쫙 깔린 느낌? 기분 나쁘게. 그게 이제 좁쌀 여드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면포성 여드름. 이제 두 번째는 병원에서 이거는 제거할 수 있는 거. 편평사마귀. 이거 전에 꼭 받는 시술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못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편평사마귀를 제거를 합니다. 편평사마귀가 없는 분은 저는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애기는 없을 수도 있겠다. 애기 빼고 성인 중에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편평사마귀로 오신 분이 아닌데 편평사마귀가 없었던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CO2 또는 어뷸야그 레이저로 제거를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제거가 되고 그 외에도 민간요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그런데 편평사마귀는 재발을 잘하고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그래서 완치도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립종. 약간 하얀데 안쪽에 노랗게 피지 같은 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딱 들고 그냥 하얀데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바늘로 톡 터트리면은 이게 꾹 누르면은 알맹이가 톡 튀어나오는. 어제도 내가 비립종 몇 개 제거를 했는데 비립종은 되게 깊이 있는 분들은 좀 CO2 레이저로 깊이 판 다음에 압출을 해주셔야 되고 결국은 압출이에요. 걔는 안에 있는 하얗게 뭉쳐져 있는 피지를 빼내는 게 어쨌든 치료 방법이고 집에서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하면 어쨌든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좀 깊이 있는 거는 괜히 짜려고 하다가 색소 침착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짜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립종이 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간편하게 병원에서 CO2 레이저, 어뷸야그 레이저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쥐죠? 쥐젖이 실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도 제거가 되기는 되지. 손톱으로 뜯어서도 제거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깨끗한 이렇게 소독된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쥐젖은 이렇게 목이 달렸어. 어제도 그 비립종 제거하신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편평사마귀인지 쥐젖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편평사마귀는 이름에 붙어 있어. 편편해요. 이렇게 살에 달라붙어 있고 아주 살짝 융기돼 있어요. 근데 쥐젖은 목이 있어. 목이 달렸어. 뭔가 달랑달랑 거리면 걔는 쥐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걔는 쥐젖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맞죠? 확 와닿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랑달랑거려, 거슬려. 이건 쥐젖이에요. 그래서 쥐젖도 편평사마귀 제거할 때 같이 제거하실 수 있다. 편평사마귀, 쥐젖, 점 이런 거 뭉뚱그려서 세트로 제거하는 이벤트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카운팅으로 하는데 한 분 정도 컴플레인 했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개수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제가 10개나 줄여드렸거든요. 근데 컴플레인해서 내가 맘 상했지. 어쨌든 얼굴 전체 얼마 약간 요런 데 가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뭐가 있냐, 그 중에 사실 다 제가 CO2 하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좁쌀 여드름밖에 없어. 근데 좁쌀 여드름도 사실은 압출을 받으면 훨씬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개운한 느낌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좁쌀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난 적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압출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얼굴 덮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잠도 많이 못 자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쨌든 유수분 밸런스도 얼굴 다 깨지고 그래서 기름은 안 지는데 얼굴만 우둘두둘하게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SNS도 싸이월드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 좁쌀 여드름은 피부과를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루틴을 보면서. 근데 만약에 만성으로 진짜 오랫동안 계속 좁쌀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압출이 되지 않은 피지도 되게 많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만성이다 내가 몇 년 이상 좁쌀 여드름이 계속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병원은 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갑자기 뒤집어지신 분들 내가 좁쌀 여드름 같은 거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얼굴이 확 뒤집어졌다 좁쌀 여드름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났다 하시면은 이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되게 많은 영상들에서 이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클렌저 바꾸는 거. 클렌저 바꾸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나 약산성 클렌저는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약산성 클렌저가 순하고 너무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너무 건조해지고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서 약산성 클렌저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대부분 다 약산성 클렌저가 나오거든요. 저자극 이러면서. 근데 너무 다 약산성 클렌저만 써서 그런지 좁쌀 여드름이 생겼다는 거는 어쨌든 각질층도 많이 쌓여 있고 한 번씩 기름을 쫙 한 번 빼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잘해주는 애가 약 알칼리성. 그래서 사실 모든 세제들은 원래는 알칼리성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고 걔네가 세정력은 당연히 훨씬 좋거든요. 근데 피부에 그게 안 좋다 보니까 약산성 제품들이 워낙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약산성만 쓰다 보니까 지성이든 건성이든 뭐 민감성이든 복합성이든 다 약산성 클렌저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알칼리성 세안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게 뒤집어졌는데 뭘 먼저 해보면 좋냐라고 하면 처음으로는 약산성 클렌저도 쓰시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약 알칼리성 필러래.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심할 때는 만약에 막 번들거리는 것도 좀 심한 것 같고 좁쌀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올라왔다라고 할 때는 오전에 클렌징을 하시면 약산성 클렌저로 약하게 세안하시고 저녁에는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뽀독뽀독하게 많이 세정이 잘 되고 각질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좁쌀 여드름이 좀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시도는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약산성 클렌저만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다 약산성 클렌저 쓰거든요. 피부가 어떤 타입이든 간에.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약산성 클렌저, 약 알칼리성 클렌저라고 다 써있는데 제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약산성인지 약 알칼리성인지 모르겠다. 약산성은 부들부들해요.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부들부들해. 알칼리성은 뽀득뽀득해요. 약간 우리 세숫비누로 한 것처럼. 그게 약 알칼리성 세안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두 번째는 좁쌀 여드름이신 분들, 여드름에 되게 좋은 성분,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성분이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줄렌 성분이랑 병풀 추출물, 그러니까 시카 성분, 이 두 가지가 좁쌀 여드름에 되게 좋아요. 제가 시카랑 뭐 병풀 추출물 이런 거는 예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면 진정 효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줄렌은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관리실에 있는 거 가지고 왔거든요. 병원에서 써요. 아줄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줄렌이 되게 비싼 원료래요.
그래서 얘가 퍼센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얘 함유량이 높을수록 가격대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중에 내가 아줄렌 뭐 찾아보면은 아줄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함량을 한번 보시고 함량이 꽤 많이 들어있는 애를 좁쌀 여드름이 심할 때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크림에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앰플에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세럼에 들어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없는 거 또는 내가 크림 같은 거는 이게 잘 맞아서 이걸 쓰고 있는데 앰플이나 세럼으로 그냥 가볍게 일단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중에 안 팔아요. 병원에만 있어. 이게 히스토랩 건데 히스토랩에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사실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하는 거 있으면 판매 잘 알려달라고. 안 되는구나 하고 이거는 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크게 쓰는 용, 큰 용이고 소비자용은 아마 되게 조그만 걸 거예요. 근데 아줄레는 일단은 여드름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항염 효과가 좋아서 진정 효과도 좋고 이거는 화농성이신 분들한테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좀 심하게 났다, 좁쌀 여드름으로 갑자기 뒤집어졌다 이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카나 병풀 추출물은 웬만한 분들 피부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얘는 아마 안 쓰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 이거 추천이 아니고 아줄렌 추천. 그리고 좁쌀 여드름은 이거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잠을 잘 자야 돼요. 아까 전에 PD님도 뭐 요철이 생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대충 알거든. PD님들은 밤에 잠을 안 자. 밤에 일을 해. 시차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바뀌면요 우리가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 지수가 바뀌어요. 달라요. 그래서 호르몬 지수가 뭔가 이게 언밸런스해지면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피부는 일단 면역체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뭔가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그럼 피부에 바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얼굴로 나타나는 거라서 수면을 무시를 하면 안 돼. 내가 피부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일 그만두면은 왜 맨날 야근하다가 일 그만두면 피부 좋아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잠이 진짜 중요해요. 편하게 잘 자는 거, 깊은 수면. 수면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지신 분들은 휴식이 좀 필요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각질 제거 해줘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좁쌀. 각질 제거? 굳이? 나는 각질 제거 반대파여가지고 각질 제거 찬성파도 있긴 한데 뭐 아하 바하 이러면서 막 그런 걸로 쓰면은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 성분만 사서 쓰시는 거는 사실 비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하는 우리 각질 제거하는 필링 같은 거에는 아하 바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각질 제거를 이제 집에서 할 때는 그 정도로 고농도로 하진 않잖아요. 세안제들도 잘 보면 아하 바하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매우 소량씩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각질 제거는 일주일마다 누가 예전에 일주일마다 막 하라고 해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있던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 그거는 비추. 제가 각질 주기 2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 기준. 각질 주기가 나이가 들수록 늘어지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결국은 껍질을 벗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 그럼 그렇게 싫어하는 색소가 또 올라오겠지. 그러면 알아서 편집해주겠죠? 시술도 받았는데 잘하겠지. 말은 다 들어가거든요. 시술 받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뭐 몰래 와서 받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굳이 친절하게 안 하고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친절해도 되는 분이 오면 나 얼마나 편한데. 다음에 꼭 커밍아웃을 해주세요.